세상엔 신기한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처럼 일부 영토가 다른 나라 한복판에 똑 떨어져 있는 나라도 있고, 미국도 사실 알래스카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신기하죠. 그런데 이 나라 영토는 독보적으로 희한하니 똑 떨어지다 못해 한 나라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양분된 형태인 것입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이죠. 우리에게도 관광지로 꽤나 친숙한 나라인데 말레이시아 영토가 이렇다니 이들은 대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길래 땅이 이런 모습인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 말레이시아 양지역은 거리가 640km나 떨어져 있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양측 간 라이벌 의식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여차하면 둘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하지만 두 땅은 여전히 한 나라로 유지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길래 유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말레이시아 땅에 대한 의문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양분된 말레이시아 땅은 크게 반도 말레이시아, 동 말레이시아로 구분합니다. 반도 말레이시아는 이곳 말레이 반도 쪽을 지칭하죠. 원래는 서 말레이시아라고도 하는데 반도에 위치하니까 직관적으로 반도 말레이시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 말레이시아는 이곳 말레이시아 동쪽 지역인 보르네오 섬 북부를 지칭하죠. 그 아래는 인도네시아 땅이어서 동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셨나요? 두 지역은 현재는 하나지만 사실 많은 역사 동안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둘 모두 역사 속에서 여러 토착 왕국이 존재했다가 11세기부터는 이슬람이 전래되어서 각종 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다라는 큰 흐름은 같지만 양지역에 세워진 나라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였습니다. 반도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15에서 16세기 물라카 술탄국이 번성했는데, 이 나라는 영향력 있는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을 더 서쪽의 동남아 해양 지역까지 전파했으며 말레이 반도를 통합한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로서 강력한 통치 능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동말레이시아 쪽에는 대표적으로 14에서 19세기까지 브루나이 술탄국이 존재했는데, 이 나라는 물라카 술탄국과는 달리 해안 쪽은 이슬람화가 되어 있었지만 험준한 내륙 지방에는 원시 신앙을 믿는 수많은 토착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중앙 집권과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고, 물라카 술탄국과는 종교, 인종 구성도 꽤나 달랐습니다. 즉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가 된 것일까요? 근원적으로는 16세기부터 동남아로 들어온 제국주의 열강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 열강들 간에는 식민지 땅 따먹기 경쟁이 열렸고, 그들은 동남아까지 도달했는데 이곳에서 나는 고무, 주석, 향신료 등 어마어마한 자원 때문에 열강들은 16세기에 침입해 와서 동남아 토착 왕국을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만들었죠. 이때 반도 말레이시아 쪽은 워낙 물류 요충지라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이곳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고, 20세기 초 최종적으로 영국이 반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말레이시아 쪽은 19세기 말 현재 동말레이시아 지역은 영국이, 그 아랫부분은 네덜란드가 갖기로 합의를 보고 이후 영국 식민지가 되었죠. 그렇게 영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영역을 영향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에 더해 현재 말레이시아와 붙어있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땅도 영국령에 속해 있었죠. 이곳을 지역 명칭으로는 영국령 말레이 반도, 이곳을 영국령 보르네오라고 불렀습니다. 따로 지내던 땅들은 이렇게 영국에 의해 표면상 하나로 묶였고, 영국은 이 지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20세기 중반 상황이 급변합니다. 1939년 나치 독일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영국 역시 참전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승전은 했지만 전쟁 이후 영국 국력은 약화되고 설상가상으로 식민지들의 독립 요구가 거세져 영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에 영국은 결국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세계 최대 빌런국으로 회자되는 영국은 많은 식민지에 대해서 편한 대로 국경선을 대충 긋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만 봐도 알 수 있죠.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서 아직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남아 식민지는 어땠을까요? 아마 대충 다 합쳐서 말레이시아로 독립시킨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는 얘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영국의 커다란 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2차 대전은 끝났지만 이후 1950년대 세계는 자본진영, 공산진영으로 나뉘어 다투는
이후는 냉전 시대에 접어들었고 세계 각지에서 공산국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때 동남아에도 공산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공산 세력이 두각을 나타냈고 나중에는 거대한 인도네시아에서까지 공산당 세력이 강해지게 되었죠. 이건 나중에 더 심해져서 훗날인 1970년대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차례로 공산화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산화의 위협에 몰리자 영국은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면 자칫 공산화 물결에 휩쓸려서 옛 식민지가 공산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년간 공들인 지역이 그대로 적진영에 넘어가 버리는 셈이었죠. 그것만큼은 절대 바라지 않던 영국은 결국 묘안을 냅니다. 독립을 시키되 영국령 말레이 반도 그리고 영국령 보르네오를 한 나라로 묶고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독립시키는 것이었죠. 영토를 합쳐서 체급을 키운 채로 민주국가로 만들어서 독립시키면 강한 힘을 갖게 되니 공산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국이 독립 이후에도 옛 식민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요. 이것도 사실 컸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현 말레이시아 영토에 윤곽이 짜여진 것이죠. 그런데 지역들을 묶어서 독립하더라도 어쨌든 그중 한 지역이 중심은 잡아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그 중심지를 반도 말레이시아로 잡았죠. 이곳은 영국도 신경을 많이 썼어서 각종 선진적인 인프라에 더해 근대 교육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령 동남아 식민지 중 가장 발전한 곳이었죠. 따라서 영국은 반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과 연방을 구성해서 연방 형태로 독립시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61년 말레이 반도 측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이 말레이 반도, 우리 대영제국은 슬슬 연방을 만들어서 우리의 전 동남아 식민지를 완전히 독립시켜줄 예정이다. 근데 너희 말레이 반도만 따로 독립국이면 나라 사이즈가 작아서 인도네시아 같은 공산 세력과 대항하기에는 좀 부족해. 그래서 너희 말레이 반도를 중심으로 영국령 보르네오까지 연방에 포함해서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어때? 이때 말레이 반도의 지도자는 총리였던 퉁쿠 압둘 라만이었는데 라만 총리는 영국의 제안에 혹하게 되죠. 왜냐하면 라만 역시도 매우 강력한 반공주의자여서 공산화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영국의 제안대로 하면 영토도 커지고 무엇보다 향후의 경제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레이 반도만으로도 자원이 꽤 나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다른 동남아 공산 세력을 견제하려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안심이었죠. 그런데 영국령 보르네오에서는 목재, 석유 등 필수 자원이 매우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동말레이시아 목재 하면 알아주고 전체 말레이시아 석유 생산량의 68%, 천연가스 생산량의 74%가 동말레이시아에서 납니다. 따라서 말레이 반도에 더해 보르네오의 막대한 자원까지 이용한다면 연방은 경제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라만 총리는 영국의 제안에 동의했죠. 더군다나 영국은 영국령 보르네오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연방에 합쳐주기로 제안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이때도 상업 거점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측도 혼자만으로는 너무 작아서 말레이 반도와 합쳐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방 가입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피니티 스톤들이 합쳐지고 있었고 영국과 라만 총리는 싱글벙글하며 연방 결성 채비를 서둘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잘 사는 영국과 말레이 반도 입장만 반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합쳐질 입장에 처한 영국령 보르네오로서는 참 곤란한 상황이었으니 일단 보르네오 지역은 말레이 반도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말레이 반도는 이미 근대교육, 민주의식이 발전해 있던 데 반해 영국령 보르네오는 자원은 많지만 근대화 수준이 턱없이 부족했죠. 여전히 농업 중심 사회인데다 원시 정령 신앙을 믿는 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들은 근대교육도 받지 못해서 영국령 보르네오의 사바 지역은 0.05% 미만의 인구만이 중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라왁 지역의 부족들은 영국이 제안한 연방제가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보르네오 거주민들은 연방 소식을 듣자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감정이었죠. 일단 잘 사는 말레이 반도와 연방을 이루면 경제, 안보적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감정도 들었죠. 낙수 효과를 위해 연방에 들어가더라도 보르네오 지역이 낙후된 건 팩트라서 그 목소리가 작습니다. 또한 보르네오는 수많은 부족들로 잘게 나뉘어 있어서 국민 통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더 강한 말레이 반도 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대놓고 보르네오 지역을 착취할 수도 있던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르네오 지역도 연방 편입에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걱정을 포착한 라만이 구어 삼기 작업을 열심히 해서 어이 보르네오, 내가 맘대로 너네를 주무를까봐 걱정
걱정이 많지? 그 걱정 싹 없애줄게. 돈 많은 우리 말레이 반도 그리고 싱가포르가 너희에게 총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할게. 그중 1억 달러는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고 말이야. 그걸로 너네 인프라 구축해서 발전하면 되잖아. 우리 공동 번영하자고. 낙후된 경제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보르네오 지도자들은 이에 혹했고, 더군다나 영국의 안보 유지군을 철수하겠다며 안보적으로 보르네오를 압박하는 통에 결국 영국령 보르네오의 대표들은 연방에 가입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물론 보르네오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니까 종교의 자유 등 여러 부문에서의 자유를 말레이 반도 측이 지킨다는 합의하에 연방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보르네오에 살던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연방 편입에 거부했던 것이죠. 기존에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강자들의 이익에 따라 처지가 바뀌는 것에 당연히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르네오 소수 엘리트들은 그러한 반대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 연방 가입에 동의했고, 영국과 말레이 반도 측도 그에 동조하여 연방 결성을 밀어붙였죠. 그렇게 보르네오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상황에서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영국령 보르네오를 아우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이 1963년 9월 16일 창설됩니다. 지금의 말레이시아 영토는 이때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여담으로 영국령 보르네오 안에 딱 한 지역만큼은 연방 가입을 안 하고 따로 독립했습니다. 바로 브루나이이죠. 이 지역인데 브루나이는 영국령 보르네오의 일부였지만 꽤나 자유를 누리며 현지 술탄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브루나이 술탄도 연방 결성 제안에 처음에는 가입에 동의했었습니다.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하지만 브루나이의 많은 주민들 역시 나머지 영국령 보르네오 주민들처럼 갑자기 연방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마침내 1962년 브루나이에서는 술탄 반대파가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브루나이 술탄은 최종적으로 연방 가입을 거부했죠. 이렇게 브루나이는 독립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방 결성 2년 만인 1965년에는 싱가포르 역시 갑자기 연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엔 인종 간 갈등 때문이었죠. 말레이 반도는 그곳의 주류 민족인 말레이인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화교들이 중심인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인이 무려 70% 이상이었죠. 때문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지도자가 된 라만 입장에서는 난감했습니다. 라만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말레이인을 연방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싱가포르 때문에 연방에는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새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싱가포르의 중국인들은 경제를 꽉 잡고 있어서 입김이 셌기 때문에 라만은 중국인이 정치 권력마저 장악할까봐 큰 두려움을 느꼈죠. 또한 연방에서 말레이인과 중국인 간 갈등도 터져 나오자 결국은 라만은 이러면 내가 원하는 말레이인 중심의 나라를 만들지 못해 싸움만 나고 차라리 분열되는 것이 이득이다.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쫓아내버려 하고 싱가포르를 1965년 연방에서 축출하게 되죠. 그렇게 브루나이와 싱가포르가 떨어져 나가고 현재의 말레이시아 영토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영토가 확립된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 합쳐졌다지만 어쨌거나 바다 건너 지역이 한 나라가 되었으니 둘은 갈등이 생겨서 다시 떨어져 나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분열되지 않고 있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말하자면 좀 슬픕니다. 바로 정치적 경제적 힘이 강한 반도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를 꽉 쥐고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이 세워질 때 연방 전 지역을 아우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역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말은 연방이지만 사실상 반도 말레이시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도 중심으로 연방이 탄생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동말레이시아는 반도 말레이시아보다 낙후되고 인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측은 반도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를 꽉 잡고 강력히 통제하기를 더 희망했죠. 어차피 반도 말레이시아가 더 강하겠다. 동말레이시아를 꽉 잡아놔야 분리 독립도 막고 동말레이시아의 자원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연방이 결성되자마자 동말레이시아의 각종 통제, 차등적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먼저 연방정부는 인적 차등을 시작했습니다. 동말레이시아의 공무원 관료들을 그곳에 원래 살던 거주민이 아닌 반도 말레이시아 출신 사람들로 뽑히도록 유도한 것이었죠. 동말레이시아 거주민들은 교육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반도 출신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묘하게 연방정부의 동말레이시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꼴이었죠. 또한 종교적 차등도 시작하는데 이슬람교 위주인 반도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동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 외에도 토착신앙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말레이시아 측이 아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조건 하에 연방에 가입한 것이었죠. 하지만 막상 연방이 설립되자 연방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토착 종교는 배제한 채 각종 이슬람 우대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며 동말레이시아를 이슬람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한 연방정부는 1964년 동말레이시아의 토착 지도자 도널드 스티븐스를 사실상 퇴출시키고 이슬람 출신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말레이시아를 이슬람화시켜서 이슬람 중심 세력인 연방정부가 컨트롤하기 좋도록 한 것이죠. 게다가 연방정부는 아예 대놓고 동말레이시아의 통수를 치기에 이릅니다. 아까 연방정부와 싱가포르는 1억 5천만 달러를 동말레이시아에 원조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죠. 연방정부는 옳다구나 하고 어이쿠 싱가포르가 독립해버렸네. 그럼 동말레이시아에 지원하기로 했던 돈은 무효로 하겠다 하고 원조 약속을 백지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막장적인 행보 때문에 동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각종 시위 등 큰 반발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말레이시아는 착실히 잠식되어 연방정부에 완전히 종속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말레이시아의 턱없는 역량 부족 때문이었죠. 이곳은 워낙 낙후되어서 현지 관료들도 대부분 고등교육을 못 받은 데다 종족별로도 너무나도 분열되어 각 종족당 최소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생기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만 하기에 급급했죠. 이때 연방정부는 옳다구나 하고 그 다툼에 오히려 개입하며 교묘하게 연방 헌법을 바꿔서 동말레이시아를 더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결국 동말레이시아는 자치권조차도 얻지 못한 채 연방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동말레이시아는 반도 말레이시아에 종속된 채 충실한 자원 공급 기지로 전락해 있죠. 여전히 동말레이시아는 반도에 비해 꽤나 낙후된 편입니다. 동말레이시아 사바주는 말레이시아 전체주 가운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물론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는 1인당 GDP가 말레이시아 지역 중 3번째로 높기는 해서 꽤나 부유한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수치도 대부분 1차 산업, 자원 수출로 이뤄낸 것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서 이익을 보는 도시민들은 엄청나게 부유한데 농촌 지역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활 수준이 열악합니다. 또한 반도 말레이시아와 비교하면 아무리 사라왁주라도 인프라 수준이 부족해서 가정용 인터넷 보급률도 반도 말레이시아보다 20% 가까이 낮을 정도이죠. 물론 연방정부는 이 격차를 해소는 하기 위해 나름 동말레이시아를 경제특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개발 정책도 시행했었으나 역시 반도 말레이시아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고 그나마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는 연방정부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지만 사바주는 그마저도 없어서 훨씬 절망적입니다. 결국 반도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는 서로 다른 역사를 공유했지만 영국과 이익 집단의 필요에 따라 한 나라로 합쳐졌고 그 과정에서 낙후되고 분열되었던 동말레이시아는 더 강한 반도 말레이시아에 이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힘의 불균형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말레이시아에서도 분리독립 목소리도 간간히 나오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강력히 통제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